전에보다 제가 조금 약간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깨어있다 그러면은 보통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오감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소연하고 그 느낌에 대해서 예. 또 무심하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그거를 하고 그러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는, 소연하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있는 거하고 조금 그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깨어있는 그 상태가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런 상태였지, 아주 정신을 똑바로 이렇게 차리고 또렷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걸로 해가지고 저는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신 차리라 그러는 거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이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 하는 거는 바로 정신 차리라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기 깨어있는 거지, 예. 소연하다 하는 거는 조금 깨어있는 거하고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약간 정신 그런 차리는 상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신 차린 상태가 바로 초연한 상태와 다른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적적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 바른 산매의 상태, 깨어 있음의 상태, 중도의 상태는 적적성성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좀 지워쳐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성 쪽에는 조금 등한시했지 않느냐. 예. 깨어있다 하는 건 정신 차리는데, 모든 걸 자기가 어떤 위기에 탁 닥치면은 금방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 자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적적성성이 깨어있음에 대한, 도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겁니다. 적적과 성성은 반대되는 말 같지만은, 동시의 경험, 한 경험에 대한, 하나의 경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린다는 그 말 또한 이 무심, 초연이라고 하면은 적적에 대한 거고, 정신 차린다, 안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성성의 한 상태라는 근데 그 두 개가 다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심 초연 한 동시에 이 정신 차려진 상태, 즉 정신 차려진 상태는 이 지금 보인다는 것이 알아지는 상태, 그러니까 알아진다는 사실이 성성한, 분명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두 개가 다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해온 거는 적적하다 하면 약간 멍한 상태라 그럴까, 표현을 하자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근데 멍한 표현도 맞습니다. 멍한 표현은 또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 성성하다는 것은 알아진다는 사실이 성성하다는 거지, 그 알아지는 것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다고 그럴까, 멍하다고 그럴까, 또 이런 상태입니다. 내용이 분명히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진다는 사실이 분명히 알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분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은 분별이 없는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멍하다라고 이렇게 경험될 수도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예. 보면은. 예. 그 상황에 대처가 느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그 대처 상황이 항상 준비된 상태라 그럴까? 예. 그런데 준비 상태는 어떤 걸 준비 상태라고 그러십니까? 무슨 위험한 상태가 도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금방 이렇게 내 몸을 자세를 낮춘다든지 안 그러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 준비가 어떤 것을 준비라고 그러는 거죠? 정신을 딱 차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항상 준비된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 이 길 가다가 뭐 이렇게 탁 부딪힐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약간 초연한 거는 그냥 살에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준비된 상태라 그러면은 금방 탁 내가 거기에 대한 몸을 피한다든지 뭐 그런 상태가 아니겠나요? 몸은 누가 피합니까? 제가 피하는 거죠. 피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물론 그야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하는 게 아니냐. 예. 정신 차린다는 그 말은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실은 동작이라고 하는 것, 어떤 위기상의 대처는 대처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대처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게 뭔가를 갖다가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쪽에 차가 온다, 그러니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편안한 깨어있음입니다. 온다는 사실이 알아지는 상태인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대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 대처가 일어나지를 못합니까? 차가 오고 있음에도 온다는 사실이 알아지지 않고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일 때 대처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온다는 사실이 그냥 알아지면은 어떤 그런 것이 감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준비된 상태라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라고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준비가 아니라 정신 차려진 상태, 즉 깨어있음의 상태,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가 바로 준비된 상태인 겁니다. 언제든.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무슨 방어 운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방어 운전을 한다는 것도 깨어있음인 겁니다. 이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미리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이 골목길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이 나오면 경험적으로 그 생각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뛰어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작용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몸이 움직여진다. 그렇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그렇게 작용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방어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방어 운전이 아니라 또 다른 사태의 대처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만 신경 쓰느라고 이쪽에 그걸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언제든지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평상시에 깨어있음이라 하는 상태가 바로 준비된 상태고 정신 차려진 상태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앞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건 또 함이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정신 차려진 상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과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항상 우리가 정신 팔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보이는데 지금 정신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대상이 가 있는 거죠. 생각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대상이 가 있는 거죠. 이건 정신 팔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네, 맞습니다. 보인다는 네. 사실이 알아지는 상태는 저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진다는 사실이 지금 보인다는 사실이 알아지기 때문에 자 차가 보인다는 사실이 알아지면 차가 돌진할지도 모른다. 차가 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대처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차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팔려가지고 온다라는 사실이 눈은 알고 있지만은 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가 되면은 바로 생각에 정신이 팔려서 대처가 될 수 없는 상태, 즉 생각에 정신이 팔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나 뭔가 일어남에 준비가 안 된 상태, 정신 차리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려고 하면은 그럼 여기에만 돼가지고 이쪽에서 뭐가 튀어나오면은 이쪽엔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뭘 애쓰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알아진다는 사실만 되면은 대처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자기 일을 나가서 깨어 있기만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보다 약간 그 분위기가 조금 틀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순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작용돼서 그것이 조금 핀트가 안 맞았을 뿐인데 그 감은 그러니까 그렇게 감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그 감을 해석하고자 하면은 바로 어긋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 감 또한 단지 경험되는 것일 뿐이면은 점점 깨어있으면 온전해지고 그런 어떤 항상 정신 차려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규정하려고 하면은 다시 어긋나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옛날 우리 초창기에 그 법회 할 때 예. 하회장이 그 당시에는 좀 자주 나왔거든요. 예. 그 양반이 그 자기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예.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이렇게 유턴을 하는데 저쪽 차가 뭐 자기 차선을 안 가고 이래 가다가 받칠 뻔했다고. 예. 그 자기가 깨어 있지 않았으면은 안 받쳤겠느냐 이런 그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그거 깨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깨어 있는 상태는 퍼뜩 대처할 수 있는 상태가 좀 적적한 그런 상태 쪽으로 제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기보다도 자연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적에서 성성으로 관심을 두려고 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적에 치우침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자각이 일어나니까 성성함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다 연기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의 목적이 이렇게 정신순화에도 있겠지만은 어떤 나도 모르게 위기 대처라든지 뭐 이런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되는데 그때 하 회장님하고의 대화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대처도 되지만은 설사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사고 상황도 알아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즉 사고 나서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상황도 알아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게 깨어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안 나고가 깨어있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 행동을 자기가 탁 알고 있는 요 상태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아는 상태가 아니라 알아지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하나를 알려고 함이 없으면은
자연스레 알아질 수 있는 것들이 다 알아지는 상태예요. 예 쓰는 것만 빼보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면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적과 성성은 사실은 이 깨어있음이 온전해질수록 적적 성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지, 동시에 되는 거지. 같이. 그렇습니다. 적적하고 성성한 거지. 적적한데 성성하지 않고 성성한데 적적하지 않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예. 이게 온전한 깨어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적적 쪽에 이 산매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 치우쳐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타 산매 쪽입니다. 적적만이 있는 것이 사마타 산매인 겁니다. 이빠사나 산매는 즉 바른 산매는 적적하고 성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시장 바닥에서도 고요하다. 옆에서 온갖 소리가 들리고 온갖 물건 소리가 들리고 옆에서 찢고 볶고 싸움이 나서 막 두드리고 부수고 해도 그것은 적적하다. 예, 그게 바로 고요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성하고 적적함이지. 그 성성한데 적적하지 않고 적적한데 성성하지 않다면은 그것은 바른 산매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 섞여 있다, 그지? 요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적적 성성. 이 사실은 섞여 있다라고 뭐 표현은 할 수가 있대. 어떤 겁니까? 결국은 이런 겁니다. 자, 들리는 소리는 온갖 새소리가 들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소리도 들리죠? 온갖 소리가 들려도 마음에 동료가 없는 겁니다. 동료 없는 상태가 적적하고 온갖 소리가 들린다는 상태가 성성인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뭐가 경험되더라도 마음의 동료가 없는 상태, 즉 좋고 싫음이 없는 상태, 즉 붙잡으려고 하거나 밀치려고 함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렇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찰나의 문제인 겁니다. 찰나의 경험의 문제인 거예요. 설사 마음의 동료가 있어도 또 그 동료가 있는 순간은 그 동료가 알아지는 상태로서 그 동료에 대한 마음의 동료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항상 고정시켜놓고 생각하면 바로 이 깨어있음에 대한 또 이해가 바르게 되질 않는 겁니다. 모든 이런 깨어있음의 경험은 찰나의 경험이고 적적성성이라고 하는 것도 찰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어 있는 걸 원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우리가 인식되는 경험은 찰나의 경험입니다. 찰나의 경험인 겁니다. 그리고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서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잖아요. 하고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저는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말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뭔가의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기는 썼는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하면은 정신이 일도가 되면은 어떤 일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하사불성. 일도. 어떤 일도. 정신일도. 정신이 무너지면. 정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지, 뭐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은 정신이 차려지면은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반대로. 그렇지. 그 도자가 무슨 도자입니까? 무너질 도자라고. D자에 칼도자 양측 붙이는 거.
이렇습니다. 정신 일도 하사불성은 이렇습니다.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아, 그거는 그저 우보가 선생님께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 반대로 설명해 놨. 그렇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여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어진다. 그렇지. 그래서 이 도자를 넘어질 도자가 아니라 이를 도자입니다. 이를 도자 그래도 이를도.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에 이르면은, 정신이 집중이 되면은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인 겁니다. 그건 난 또 처음 아는 건데. 저는 신님 말씀하신 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설명. 예. 근데 어떻든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무너지면은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나, 정신이 한 곳에 이르면은, 즉 집중이 되면은, 넘어지지 않으면은, 정신 차려지면은 어떤 일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니죠. 예, 같은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는 주체가 있으면은 그 말은 관점적인 말인 겁니다. 즉 일체 유심조와 같습니다. 일체 유심조도 존재가 있다면은, 어떤 일의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다른 뜻이 되듯이. 그래서 이제 일체 유심조 그걸 이제 법문하시면서 그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나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일체 유심조가 맞는데 왜 그걸 아니라고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저도. 그럼 정신일도 하사불성도 똑같은 겁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도 사실은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정신만 차리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일체 유심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대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일도 하사불성도 정신이 그렇게 되면은 그 정신에 따라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에 한번, 본사님이 어떤 글을 올렸을 때, 마음 먹기 대로다. 라고, 그 댓글을 달아놔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마음 먹기 대로가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대로다. 그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 먹기라고 하면은 존재가 있어서 마음 먹는 대로 다 된다는 거고, 일어나는 마음대로라는 것은 마음의 연기작용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틀리는 거죠. 완전히 틀리면서도 사실은 이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나 일체유심조나 이런 것이 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이 수행에 있어서 깨달음의 경지를 전에 술룬 사야도의 글을 번역하는데 보면은 그런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된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의도의 작용인 거예요. 일어나는 의도 작용대로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이나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전에 그 술륜 다녀오시고 나서 그 술륜이 제일 어떤 그 표현이 잘 되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면 예, 하시는 예,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우리 한글로 이 번역을 하자면은 깨어 있다 하는 거는 완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했던 건 그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약간 그런 성성한 상태가 포함됐다 그럴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절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은 자체는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함이 있다면, 다시 준비하려고 함이 있다면, 거기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러네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 하는 건, 뭔가 자꾸 이렇게 살피고, 함이고 미묘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네, 그죠? 예.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상태일수록, 예. 깨어있음이 단지 알아질 뿐인, 알아진다는 사실이 알아지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정한 상태인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함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는 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 차린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아진다는 그 사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에 치중하다 보다 보면은 약간 또 멍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 성성한 깨어있음의 상태가 보이는 것이 성성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성성한 상태는, 적적 성성한 상태는 보이는 것은 구분이 오히려 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나무가 보였든 소나무가 보였든 이걸 딱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예. 그냥 자기가 나를 보는 거지 내가 그걸 보는 게 아닌 걸로. 대나무냐 소나무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보인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대나무다 소나무다 하는 이런 생각은 없고 그런 구분은 없고 단지 보인다라는 것이면은 그냥 초록색으로나 이런 것이 보이지 대나무다라고 보이지 않고 그냥 뭔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것이 보이는 거지 소나무다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멍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를 빼버리면은 자기가 나를 보는 거지 내가 자기 보는 게 아니다. 이런 감이 또 있더라고요. 예, 보는 놈도 없고 또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보는 것도 아닌 보이는 작용이 있을 뿐인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서로 본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지언정 주체가 있으면은 어긋나는 겁니다. 주체를 내 쪽에 강하게 돋부리면은 전부 하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사실은 상대방에 강하게 둬도 결국에는 내가 강하면은 상대방도 강하고 상대방이 강하면은 나도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두지 않고 상대방을 강하게 둔다 하는 것 또한 사실은 나를 강하게 두는 거예요. 이 상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강하면은 반드시 다른 쪽이 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즉 빛이 강하면은 그림자가 짙고 그림자가 짙다면은 빛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 수동 상태라고 보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깨어있는 것은 수동, 능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실은 그런
이 나라고 하는 그 역시 존재 관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수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수동도 능동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뭐 영어로 뭐 패시브는 무슨 말입니까? 예, 단지 그런 상태의 표현일 뿐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예, 능동의 반대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수동이나 능동이나 다 주어를 앞에 내서느냐 주어가 뒤에 가 있느냐일 뿐인 거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단지 표현이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런 능동적인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일 뿐이지 그것을 말 그대로 수동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 또한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맞 그렇네요. 예. 전부 내가 뭐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사실은 제가 그냥 알아진다고 그러는데 알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수동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수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체의 없음의 표현이지. 그런데 그것을 수동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수동이나 능동이나 다 나라는 관념인 겁니다. 그런데 우 보사님하고 대화할 때 조금이라도 능동적인 이 말을 하면 틀리다고 항상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수동보다는 능동이 더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나 수동도 역시 온전한 깨어있으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능동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나의 직접적으로 그 관념에 빠져 있음이고, 수동은 좀 간접적인데, 사실은 있다고 하는 거나 없다고 하는 거나 다 문제지만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것인 겁니다. 책임 내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주체 없음입니다. 주체가 없는데 능동이다, 수동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능동이다, 수동이다 말은 다 주체가 있음의 표현인 겁니다. 주체가 없음인데, 능동이다, 수동이라는 말이 붙을 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지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체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수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실, 진현님의 그러한 말씀들은 뭔가 그런 감이 잡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인 겁니다. 그래서 단지, 진현님은 경험되는 것에 다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경험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 이런 미묘한 문제, 사실은 온전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각 경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통찰 경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그것을 정리하고 해석하려고 함이 그것이 다시 일종의 문제로 되고 있는 겁니다.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다 하는 말씀에 저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감이 잡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어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즉 말만 나오면은 어긋난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단지 경험될 뿐인 상태면은 어긋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험도 그것을 다시 해석하거나 다시 규정하지만 않으면은 지금 계속 자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대화. 한번 오늘 아침에 이 대화를 한번 오늘 하루 일상에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즉 반조 어떻게 경험되는지 다시 한번 그 경험을 경험해 보십시오. 말이죠. 그 속에 어떤 함이 들어가기가 쉽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싹 빼고
예. 자, 함이 들어가면 빼는 것이 아니라 함이 들어가면 함이 들어간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십시오.